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 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령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변영관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코로나 총괄 TF 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성숙 보건희망케어 담당입니다. 장정희 치매관리 담당입니다. 이승현 코로나 방역 TF 담당입니다. 각 팀 차석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의회 승인하에 미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강도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시 건강도시 사업은 2009년 대한민국 건강도시 회원 가입과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조례 제정으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보호는 물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미래 설계 지표 마련과 2019년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및 2020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현황으로 2019년 98대, 2020년 106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사용 실적으로는 2019년 3대, 2020년 현재 사용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방법을 위해 통반장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금년 4월 말 현재 국가 예방접종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4,005건, 성인 예방접종 3,280건, 병의원 예방접종 3,84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에서 객담검사 36건, 엑스선검사 2,854건, 취약계층 이동검진은 10월에, 학교 내 결핵 조기 발견 검진은 8월에 실시 예정이며 환자 등록관리로 보건소 2명, 병의원 15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법정 감염병 환자관리 27명, 해외 입국자 추적관리 1명,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67명, 장티푸스 검사 2,102건, 성매개 감염병 검진 291건, 공수병 예방관리 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에서 방역기동반은 2개조 7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가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홍보와 노이 결핵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이동검진을 강화하고 법정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네 번째입니다.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내용별 추진 상황 및 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양제 지원에서 임산부 등록관리로 임신 축하선물 제공, 산정검사,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임산부 영양관리로 엽산제, 철분제, 칼슘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 현재 임산부 등록 123명, 산정검사 17명, 유축기대여 28명,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 577명에 1,086개를 지원하였으며 요가교실 등 임산부 집합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중단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
영양 위험 요인 계층인 영유아 및 임산부, 출산 수유부에게 영양 개선을 위한 특성별 보충식품을 6종 월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임산부 등록 대상자 수시 모집 및 건강관리를 확대 운영하고 보충식품 지원으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으며 현재 중단 중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안정화 시 운영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 금년 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도 금년구역 지정관리 및 조치 현황으로서 대상 시설은 음식점 2,378개소 등 총 4,481개소이며 연 3,331개소를 점검하여 흡연 행위 위반, 과태료 부과 사건, 계도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4월 말 현재 대상 시설은 4,538개소로 현재까지 86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클리닉 등록 현황으로 금년 4월 말 현재 150명을 상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클리닉 성공자 현황으로 4주경과 성공자는 99명으로 48.29%이며 6개월 경과 성공자는 12명으로 7.2%입니다. 흡연 예방 활동으로 직장인 및 주민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여섯 번째, 찾아가는 생활터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20인 이상 생활터인 직장, 단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선호도를 조사한 후 맞춤형 건강관리팀을 파견하여 방문 교육 및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9년 56개소 1,552명, 금년 4월 현재 3개소 150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중단되고 있으나 상황 추이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모자보건 사업별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도 추진 실적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3명, 기저귀 조제 분유 63명, 난임 부부 75명, 난청 조기검진 1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지원 10명이며 산후돌봄 144명, 임산부 돌봄 288명, 선천성 대사 및 환아관리 79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15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 현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4명, 기저귀 및 조제 분유 124명, 난임 부부 21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6명, 산후돌봄 50명, 임산부 산후돌봄 97명, 선천성 대사 및 환아관리 3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4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산부인과 등의 적극적인 사업 안내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층 건강검진 추진 상황 및 검진 이상자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추진 현황으로 2019년 대상자 4,592명 중 수감자 3,419명에 대한 검진비는 7,590만 원이며 금년 3월 현재 대상자 5,265명 중 수검자 45명에 대한 검진비 예탁금은 1,921만 1,000원입니다. 검진 이상자 사후 관리로 2019년 갑상선 등 이상자 116명은 해당 검사기관의 2차 검지 후 개별 통지하였으며 금년 4월 현재 수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층 암 환자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 현황, 검진 이상자 사후 관리 등 조치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 검진 추진 현황으로 2019년 암 검진 수검자는 1,209명에 검진비 1억 5,265만 8천 원이며 금년 4월 현재 1,739명에 검진비 9,919만 2천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019년
107명 123건에 1억 1,536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4월 말 현재 45명 45건에 6,954만 2천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검진 이상자 사후관리 조치 내역으로 제가 암 환자 등록 관리로 2019년 75명, 금년 4월 현재 34명이며 제가 암 환자 물품 지원으로 2019년 106명에 134박스, 금년 4월 현재 29명에 35박스 유동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째, 치매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치매 정책사업 추진 상황으로 치매 정책사업은 크게 치매 예방 강화 및 조기 발견, 치매 환자 돌봄 및 지원,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 가족 프로그램 및 치매 인식 개선 활동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로 2019년 4,267명, 금년 4월 현재 416명을 실시하였고 치매 환자 등록 관리로 2019년 912명, 금년 4월 현재 909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재 치매 관리 사업은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에 따라 조기 검진 및 조호물품 지원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은 중단되고 있으며 향후 상황 추이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정신건강사업은 크게 4가지로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예방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환자 관리로 2019년 278명, 2020년 현재 297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신규 발굴 등록 관리, 자살 예방 관리 강화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방문 상담 등 일부 프로그램은 중단되고 있으며 상황 추이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째, 외국인 근로자 의료검진 실태입니다. 외국인 진료 실적으로 2019년 일반 외래 진료 79명, 건강진단서 9명, 건강진단 결과서 579명, 흉부 결핵검진 382명, 운전면허 적성검사 72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 현재 외래 환자 8명, 건강진단 결과서 107명, 흉부 결핵검진 8명, 운전면허 적성검사 8명을 실시하였으며 검진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12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현황,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간병인 채용 기준 및 방법,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9년 속초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 환자 수는 연 4,235명이며 1인 평균 이용률은 16.231로 병상 이용률은 96.7%입니다. 금년 4월 현재 환자 수 연인원 1,088명이며 1인 평균 이용률은 14.321로 병상 이용률은 66.4%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방법으로 지원 대상은 간병 가족이 없는 자 또는 거동불능 환자로서 입원 순위는 의료 수급권자 및 노숙자, 차상위 계층 등 순위로 결정하며 이용 방법은 1인 1회 15일이며 담당 의사 소견 시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 최대 30일까지입니다. 간병인 채용 기준 및 방법은 공개 채용으로 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고 후 채용 규정에 따라 채용하며 지원 조건은 업무 특성상 60세 이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째, 취약지역 방역소동 내역입니다. 방역지역은 동별 취약지역으로 하수구등 총 242개소이며 방역방법은 방역반을 2개조 7명으로 구성하여 각 지역별 친환경 분무 및 연무 소독을 실시합니다. 추진 사항으로 2019년은
산불 재난 지역 분무 소독, 취약지 주야간 방역 소독, 유충 조사 및 구제, 공원 등의 무기유인 퇴치기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2020년은 코로나 예방 소독 294개소, 유충 조사 및 구제 1,706회와 개인주택 유충구제제 지급과 유충구제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사항으로 하수구 쓰레기 집화장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주간 방역은 분무 소독 주 5회, 야간 방역은 연무 소독 주 3회,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째, 의료기관 약국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 조치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관리 현황으로 2019년 123개소, 금년 4월 현재 2개소가 증가한 125개소이며 지도 점검으로 2019년 123개소, 2020년 1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2019년 4개소, 2020년 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약국 관리 현황으로 약국은 현재 42개소이며 지도 점검으로 2019년 42개소, 금년 4월 말 현재 3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1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아 야간 휴일 진료실 운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속초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 실적으로 2019년은 4월 15일부터 운영한 실적으로 2,435명이며 금년 4월 말 현재 507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속초의료원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 임원 확보로 평일 18시 30분부터 23시까지 야간 진료를 실시 중이고 입원실은 2실 1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앞서서 어떻게 그 감사와 위로를 드려야 될지 코로나19로 인한 상당히 격한 그 업무에 좀 시달리셨고 지금도 여전히 좀 진행 중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더위가 되고 있는데 하여간에 지금 선별진료소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공공 요즘 이제 방역 부분들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여간에 활동을 저녁을 통해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를 이영순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질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로 말을 할지요? 계속 야근 계속 하시죠? 네,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피곤을 어떻게 풀죠?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불안간 그 산불과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덮쳐서 보건소에서 너무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 방역이 이제 첫째로 이제 또 돌아왔어요. 모기가 벌써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 따뜻한 기후 차원도 있지만 정말 그 유충이 죽지 않고 이렇게 또 살아서
지금 뭐 시내에 벌써 모기가 많고 각 가정마다 청결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숲도 많이 가꾸고 하다 보니까 유충이 많이 있어요. 네. 어려우신데 또 방역도 좀 네. 철저하게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여기 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네, 네. 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올해 모기- 제가 봐도 모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해충들이 작년보다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방역은 전 우리나라 어느 지구촌에서 처음 있는 일이 방역을 했을 겁니다. 거리 방역에서부터 하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유충이 많죠? 그렇게 그게 청결히 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예년 같으면 1년 방역 약품이 다 나갔거든요. 네. 지금 하면 벌써 다 나갔는데 있는 거 봐서는 그 연도마다 그게 조금 보면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하여간 방역을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그 유충 구제제인가요? 그 예. 저기 그 정화조에다가 이렇게 예예 변기에다 쓸려 들어가면 예. 투어야 하는 거. 예, 예. 그걸 이제 그 동사무소 주민자치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다 배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올해도 또 하실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기 효과가 맞나요? 그게 뭐 저희들이 뭐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약품이니까 네네. 그걸 뭐 믿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주 조그만한 그 알이 예, 예. 이제 그 변기를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 희석이 되면 그게 다 그렇게 유충이 죽나요? 지금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정화조 같은 경우는 양이 조금 더 들어가고 네.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들어가고 이런 지금 현상이 있습니다. 네네. 또 이제 아무튼 참 이제 이제는 자연재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올 여름에는 또 사상 최대로 또 폭염이 또 온다는데 거기에 이제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더군다나 그 7번국 중앙로죠. 저희는 예. 7번 국도보다도 중앙로죠. 그쪽으로 이제 상가 밀집 지역도 있고 예. 또 뒤로 보면은 또 그러한 웅집 같은 게 많아서 오수 폐수 처리가 조금 시내가 좀 덜 돼 있죠. 외곽지대보다. 그래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부 근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그 건강 검진을 철저하게 해서 네. 그 중대한 병이 바로 예비가 되고 바로 그런 점검을 많이 하시죠. 저소득층은 다 무료로 합니까? 건강 검진요? 예예. 예, 예. 차세대 저소득층만? 저소득층은 그것도 뭐 저 기준 중이 뭐 소득 기준도 있고 예예. 다 좀 틀립니다 지금. 네. 그분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예. 건강 검진을 좀 제때 예, 예. 받아서 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2년에 한 번인가요? 저소득층 건강검진 이건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예.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그 생년월일을 경년으로 예,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은 이제 연 1인지 예. 연 2인지 철저히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가정마다 치매하고 네. 이제 묶어서 생각하다 보면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네.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대두가 돼 있고요. 네. 가족이 이제 가족 간의 문제도 많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그렇죠, 그죠? 근데 요새는 이제 치매를 조기 검진해서 좀 늦출 수 있는 약이 나오고 네. 있죠. 예. 그 어떻게 많이 사용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치매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뭐 국가서 책임지겠다 국가적인 해서 문제예요. 예, 예, 왜냐하면 사회의 제일 밑 조직이 가족인데 네. 가정인데 가정이 파괴가 되면 사회가 파괴가 되는 거죠.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하여간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뭐. 저희 시는 특별히 좀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예, 예. 지금 뭐 선별 검사도 있고 보고를 받아서 예. 뭐 일일이 뭐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치매하고 정신 건강은 예. 좀 앞으로도 좀 집중해야 할 사업이다. 예. 당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고요. 아무튼 언제 끝날지 코로나가 우리 곁에서 감기처럼 같이 갈 건지 이제는 또 거기에 대한 또 해답이 나오겠죠. 예, 예. 네, 아무튼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끝이 없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후의 문제보다 하여간에 그 예방이라는 차원에서의 건강 검진하고 치매 예방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당부를 주셨죠. 예. 다음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뭐 금년 들어 아주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예. 자료 보고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쪽을 보시겠습니다. 그 맨 아래 3번에 보면은 이제 지난해 행정감사 산부감사에 뭐 이제 건의 요구 사항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진료 대기 전광판 설치 검토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주문했던 예, 예, 그렇습니다. 내용인데요. 네. 이게 저기 진료 대기 전광판 이제 설치를 이제 왜 얘기했냐면은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지역의 병원에 가 보니까 네, 거기는 이제 그 뭐 그 원무과 같은 데는 원무과 같은 데 이런 데는 이제 뭐 입퇴원 수속을 받거나 네. 뭐 진료비 이렇게 정산을 할 때 예, 예. 그때는 이제 그 번호표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 그건 상관이 없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그 진료실 의사 선생님 진료실 바로 앞에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이제 순서대로 이제 진료 순서를 대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고 진료 순서가 이제 예, 진료 순서가 저 이제 아산병원 같은 데 가면 네네네. 있는 그런 얘기 진료 순서가 말씀하신 거죠.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진료 대기 예상 시간도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상 시간 보고 환자가 대기하고 거기서 계속 앉아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잠깐 다른 데 가서 일도 보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쪽에서 이제 편의 시설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이제 대기하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저희들이 뭐 장시간 대기하는 거는 가을철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때나 그렇지 그 애는 그렇게까지 뭐 그리고 또 진료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신선희 의원님이 말씀을 저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저. 실용성이 예.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예. 뭐 실용성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돼 가지고 기존의 번호표 가지고도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 뭐 이런 취지의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예. 대기 환자들이 나름대로 내가 몇 시간 30분 후에 진료 순서가 되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거기 표시가 돼서. 예. 그리고 뭐 또 뭐 저기 이름이 노출이 되면은 이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진료 대기실 앞이니까 원무과 앞에 이런 대중이 있는 데가 아니고 네. 그래서 뭐 괜찮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이제 4번에 보면은 그 이제 여름철 그 해충에 대한 그 유충들이 사는 그런 부분을 방역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보면은 이제 물웅덩이나 네. 뭐 하수도 아니면 또 습지 이런데 이제 그 유충들이 알을 낳아서 이제 부화를 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어떤 그 시민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반 타이어 수리점이나 네. 교체하는 곳이 카센터 예. 이런데 그 폐타이어 예. 폐타이어에 여름철에 상당한 모기 유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물 같은 게 고였는데 그 타이어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이제 그 야외에 방치됐을 경우에 네. 비가 오거나 하면 무조건 물이 고이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쌓아놓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엄청난 양의 그 모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도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역 가지고는 그 쌓아놓은 거를 갖다가 다 헤쳐가면서 네. 약품을 뿌릴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결국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카센터나 타이어 그 수리점에 네. 그 사업주나 직원들한테 어떤 그런 행정 지도나 계도를 해서 네. 이 비에 노출되지 않는 네. 그런 방법으로 이제 폐타이어를 보관하는 그런 이제 시설을 이제 비가림 시설을 해놓고 보관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예, 관내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시민 중에서는 이제 우리 국내 코로나 발생 초기에 네. 한 2월 달이죠. 2월 말쯤에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에 방문했던 이제 세 분의 네. 그 환자 이외에는 발생한 적이 없죠 아직 있었나요? 네. 예, 우리 지역에는 2월 22일 날 2명 발생했고 네. 4월인가 정확한 날짜 모르는데 하여튼 세 명이죠. 세 전부. 명입니다. 예. 그래서 참 뭐 그래도 다행인데 그동안 또 방역에 애쓰시고 또 언제 또 종식될지도 모르는 이런 기약 없는 방역 사업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예, 질의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찍 찾아온 그 기후로 모기 또 그런 유축의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의원님들마다 방역 소독에 대한 당부와 또 방법론 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김명길 의원님. 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12월에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질본에서 발표한 내용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핵심적인 내용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이 코로나19가 이제 확장세가 좀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확장세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7월이면 여름 성수기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염병이 당초에 2월달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전문가들은 다 그랬죠. 네네.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면 다 없어질 것이다. 네네.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WHO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 원인도 못 찾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기승을 부리는데 제가 봐서는 끝날 날이 참 멀리 남았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게 2003년도에 사스하고 거의 이제 유행 속도가 이제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약이 개발이 되게 되면 감기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은 그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여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예. 지역에 있는 정주민들 이외에도 그 방문객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 걱정입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저번에 뭐 이태원 네, 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젊은 층들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갔다 오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8만 시민을 다 체크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관광객이 언제 뭘 가져올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 방역을 한 것도 한계가 있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참 진짜 어렵습니다. 이 상인들께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예. 경기가 없는 것도 물론 경기가 없지만 방문객이 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을 할까 봐서 상당히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국가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그 방문 보건 물품 사용 내역 그 본의원이 2018년도 19년도 내용을 쭉 보니까 물품 수불 내용하고 네. 사용 내역 중에 가장 많은 게 란센 이제 체열 침하고 디나펜 플라스타 이제 진동 소염제 이게 가장 많은데 방문 그 보건 활동하실 때 그 증상들이 제일 많은 증상들이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방문 보건요. 네네. 지금 그거는 좀 약간 저소득층, 저도 중요. 네, 그런 분들을 그 선정 대상이 따로 있고요. 네네. 그 중에 뭐 와상도 있고, 그래서 저희 그 전문 간호사분들이 방문을 해서, 굉장히 예, 거의 그 중에 방문을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디나펜 플라스타 진동 소염 가장 많이 쓰이는 건가요? 수불 내역 중에 가장 많길래 네.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사실 그 약 명칭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진동 소염으로 돼 있더라고. 저도 이제 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예. 치매 안심과 관련돼서는 이제 기저귀 용품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예,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이 용품 이 여기에 대한 이제 사용이 가장 많은 부분이 방문하실 때 우리 시민들께서 주로 어떤 증상이 이제 치매 안심은 뭐 기저귀 용품이 가장 많을 거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요. 네. 방문 보건 이제 물품 사용을 할 때 보니까 이 진동 소염과 관련된 약품이 많이 구매를 하셨길래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산부인과 분만실과 관련돼서 이제 소장님 오셨으니까 그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출산에 참 고민에 많이 빠졌는데 지금 산부인과 분만실 개설과 관련돼서 상반기 중에 이제 8월 중에 좀 개설을 하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네, 그리고 영유아 이제 야간 응급 의료 시설과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영유아 야간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이 이제 좀 진단 장비와 이제 걸맞게 좀 가야 되는데 진단 장비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하셔서 이제 강릉을 또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정말 위급시에 네, 그만큼의 골든 타임을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원스톱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이 하나의 또 권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이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의 계획 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상가, 네. 부인과, 산후조리원, 소아과까지 네. 하나의 세팅으로 묶어서 네. 돌아가면 활성화가 되면 소아과도 24시간 돌리라 네네. 그렇게까지 하면 좀 좋은데 네네. 그 중에 이제 뭐 시간은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당초 도가 생각을 했던 거는 올해 3월 1일부터 우리가 분만 취약 지역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복지부의 그 지침에 따라서 시설 장비 구입비가 10억, 네. 그다음에 인건비를 5억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은 하고 지났으니까 네. 내년 당초 예산 잡아서 내년에 산부인과 분만 산부인과를 오픈을 시키고 우리는 그리고 도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고 산후조리원은 도에서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1월 중순에 시장님이 도지사님께 건의한 게
두 가지입니다. 분만 산부인과를 올해 안에 서둘러야 된다는 거, 네. 많이 도와달라는 거. 네. 그다음에 차제에 산후조리원까지 같이 해달라. 네. 같이 가자. 우리가 지방비를 얼마를 더 해든 간에 네. 그렇게 갔는데 분만 산부인과는 뭐 지금 3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속초의료원이 보건과 감염병 의료를 담당하는 데입니다. 그 설립 목적이. 네. 그래서 복지부나 이제 도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약간 좀 생각을 좀 덜 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이든 그 외에 유사한 거든 간에 산모와 영유아를 갖다가 케어만 할 수 있으면 이름이 명칭이 뭐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예. 그걸 지금 추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이상은 시장님께서도 그때 그게 좀 예민합니다. 네, 의료원의 그 상당히 부분에 대한 난감하기 제가 때문에 설명도 들었기 설명을 때문에 못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그 시험 보고 때 그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네. 해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분만실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영유아 야간 응급의료 시스템이 하나의 그 소위 말해서 권역으로 갖춰지면 출산율도 좀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공산후조리와 관련돼서는 산후 소위 말해서 출산하고 난 이후에 그 관리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의 이제 분만 시스템으로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십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또 준비해 주신 네. 그러면 위원님들 조금 질의를 좀 준비하시거나 그러시는 상황에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난 이제 2019년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본 의원이 좀 제기를 했던 건데 그 보건소에 관한 주민들 서비스가 점점 이제 강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 네, 네. 지금 저희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속초시청에서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2020년 와서 지금 코로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려 그러면 지금 네. 조금 풀렸지만 아예 코로나 관련한 현황이나 지침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쫙 기본적으로 먼저 뜨게끔 이제 그렇게 필요성을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보건 사업 자체가 중요해졌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르게끔 모든 생활의 변화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 주민들의 그 감염이라든가 이런 감염병 그 예방 내지는 생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점점 우리에게 좀 위기처럼 다가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부분이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그 정보를 갖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좀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수장님 이 부분에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기존에 있던 그 보건소 홈페이지 내용을 이제는 예방 의학이라든가 네. 이 방역 당국에서 해야 하는 일 이런 네. 전반적인 거는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 뭐 빠른 시간에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거 좀 보고 이행할 수 있도록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19년도 행감에 대한 답변 자체를 지금 그대로 이제 그냥 자료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그 상황에서 네. 주어진 짜여진 아주 한정적인 면의 상황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건 굉장히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장님께서 네. 이거 요구하신 거는 알고 네. 있고요. 네, 그렇죠. 이거는 보건소 단독으로 이거 어떻게 할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게 전반적인 관리를 하더라고요. 통합 관리를 해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지금 당장 어떻게 답은 못 드리겠고 하여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시군이 이미
보건소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이제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제 인력의 문제, 네. 사실은 홈페이지 하나를 관리한다는 거는 또 많은 일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선뜻 뭔가 조금 책임지면서 가져가겠다 말씀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작은 요즘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뭐 민간 위탁 기관들조차도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과 이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인 건데 워낙 보건 정책이 강화되고 요구도 많은 상황들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과 함께 뭐 인력도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시와 함께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네, 적극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도 네, 방원익 의원, 네, 방원익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하여튼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번에도 보건소를 가서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직원분들한테도 뭐 딱히 뭐라고 이렇게 미래 말을 할 수가 없어 힘내세요 하고 왔는데 근데 제가 요 질의를 해놓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좀 아파 보니 소장님 좀 아파 보니 우리 속초의 재활병원 좀 존재 이유가 없을까요? 이 재활이 뭐냐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고 물리 치료를 받고 이제 끝나서 퇴원을 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주변이나 저희 친구 중에 소아마비 장애자 친구가 있는데 그것도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안 아픈 데가 그 다리만 저는 게 아니고 뭐 그때 뭐 치료를 좀 잘 받았겠지만도 서 있지도 못할 지경으로 이제 경과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일을 하면 얼마나 하고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내지는 이제 저소득층 뭐 이래 가지고 거기서 해주는 목욕을 또 자주 다니더라고요. 뭐 찜질일 때도 좀 하려고. 그런 차원이고 어르신들 일단은 장애인이 우선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여유 공간들이 있으면 일반인들도 물리치료로만 끝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극복이 될 수 있는 운동 치료나 재활로 극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공공성을 띄어서 그런 병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우리 소장님 고견을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보건병원에서 얼마 전에 재활 뭐 병동을 오픈을 한 건 줄 알고 있으면 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방원우 의원님 말씀은 그 A의 시설 자활 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예, 재활 전문 재활 병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필요는 하지만 과연 뭐 이건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당장 어떻게 병원을 지어서 그걸 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장님 장기가 되든 단기가 되든 예. 일단은 우리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네. 노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이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활병원을 해야 되겠. 존재 이유가 있다. 그다음에 보건병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조금은 다른 차원의 이제 재활이고 네. 물리 치료가 조금 업그레이드된 재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거 뭐 엄청 많고 일부러 유심히 가서 봤더니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은 어디든지 어느 장소만 좀 있으면 정확한 진료와 자기의 몸 상태를 알고 그거를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되면 재활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반 조그만 병원을 가서 오지를 받고 또 그 오질에 의해서 치료를 또 하고 또 그 치료를 하고 또 물리 치료를 해서 낫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 의료 체계는 진짜 여기에 좀 많은 것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심장 질환이나 이런 재활 이런 병원들이 있으면 인구 증가에도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가 되든 단기가 되든 네. 우리는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국 단위의 뭐 좋은 뭐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뭐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 이러면 빨리 뭐 보고를 해서 의회 뭐 보고까지 가겠지만 그게 뭐 단기가 되든 중기가 되든 하여간 예. 나름대로 그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우리가 꼭 공공성을 하기 위해서 의료원이 공간이 좁은 의료원을 굳이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느 장소가 좀 정해지면 전문가들도 좀 초빙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 4시간 남은 게 이게 다인가요? 그 보강병원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병원에 대한 젊은이들에 대한 고용 창출하고 난 좀 대단하다고 봐요. 사람이 인원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이 좀 잘 돼서 그렇게 부흥이 되면 속초 인구 증가에는 진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과 하여튼 그렇게 연계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나중에 좀 소장님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시를 하나 좀 고생을 또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보건소를 가급적이면 좀 매일 가서 격려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어떻게 또 감사로 표현을 해야 될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그 방한복을 그 방역복을 처음에 입었을 때 심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게 방역복이 일상화가 돼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때는 또 날이라도 좀 추워서 저 입을만 했다 좋다 그렇다고 보세요. 이제 또 더워서 방역복에 대한 대책 좀 세우셔야 됩니다. 뭐 질본에서 내려오겠지만 우리도 미리 좀 아이스팩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고 그러고 계시는 거죠? 예, 하절기 대비해서 그 예비비로 또 얼마를 또 이제는 D레벨은 이제는 좀 착용을 안 하고 예, D레벨 가지고는 도저히 못 버팁니다. 못 버티시고. 그러니까 그 뭐 10분도 못 버티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수술용 가운 비슷한 거 그런 쪽으로 지금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좀 그렇게 그 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직원들이 문제니까 또 직원들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위로는 터져 있고 밑에도 터져 있으니까 좀 전염력이 간편해졌더라고요. 그날 가서 보니까 전염력은 우려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그 하는데 생각입니다. 질본에서도 도저히 이거는 못 당하니까 D레벨 가지고는 못 감당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권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 좀 대책을 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빠른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를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네, 방원효 의원님 직접 쓰신 신가요? 예, 나중에 소장님께 전달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좀 함께 그런 마음으로 좀 위로와 격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이영순 부의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합니다. 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요. 네. 속초 의료원에서만 하죠. 네, 그 사업 수행 기관이 속초 의료원인만 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보면은 1순위가 이제 노숙인, 저기 의료 보장 제도 혜택이 없는 애국인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치료를 많이 자료가 있습니까? 치료한 실정요. 예.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아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있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보호자 준비가 안 없는 돼 병실. 있으시나 봐요. 그게 지금 네. 아까 그
뭐 설명드렸습니다. 2019년도에 네. 연 4,235명이 이용을 해서 네. 일일 평균 16점. 아니 그거는 이제 환자 수고 예, 예. 노숙인이 사용하는 거 하고 노숙인만 하고 의료 보장 제도가 없는 애국인 근로자가 예. 이용한 실제로 현황. 네. 이거는 의료원이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예, 예. 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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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노숙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국인 애국인 근로자 예, 예. 사항 좀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께서도 말씀하듯이 지역에 이제 정주 여건을 하려면 의료 시설이 어떻게 잘 돼 있느냐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저희 관광지지만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서 가까운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접 지역으로 됐습니다. 교통 사항적으로는. 그래서 이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의료 시설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민간 병원이 보강병원이 있죠. 그리고 속초 의료원이 있는데 정말 그 어렵게 보강병원이 또 쇠퇴했다가 지금 다시 재건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민간 병원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의료 시설이다. 그래서 협력을 할 수 있다면 보강병원도 좀 많이 협력을 해서 어쨌든 간에 종합병원이 속초에 존재할 수 있도록 좀 저희 시민이 이번에 뭐 이제 그 중앙 산부인과가 그러한 이제 애석하게도 그렇게 됐지만 그런 애석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저희 행정에서 조금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협약을 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의료 상황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가 메신저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의 1순위 중에서 의료 수급권자는 그냥 빼고 노숙인과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한 현황만 그러면 어떻게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받을까요? 아니면 3년치, 18년부터 20년까지 네. 네, 자료 준비를 이제 행감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 상황 안에 좀 준비를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의료원에 좀 얘기를 해서 이거 네, 별도로 네. 좀 뽑아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뭐 아니 뭐 그렇게 분리가 돼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른다. 그까지는 이 노숙자라고 돼 있는지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또 사실 요거까지는 파악을 우리 저희들 안 해봤으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예. 네. 이게 의료원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통계가 이런 통계는 좀 나와줘야지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 말씀 드리면 좀 전에 이제 방원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활 치료의 부분이 아마도 재활 운동이라는 부분으로 치료 이후에 우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기와 장소가 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병원에 네. 이런 어떤 좀 필요성들을 말씀을 좀 해주신 거죠. 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예,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